이제 뭐냐?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될 텐데,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자, A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A라는 게 있어. 그러면 전체 집합이 만약에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였다고 칠게. 아 너무 많다. 씨. 그냥 하자. 자, A가 어디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래. 오케이? A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래.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느냐? 지금 벤 다이그램을 일단 그렸잖아. 벤 다이그램을 그린 상황인데 A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지금 1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을 갈 수 있느냐면 A라는 곳도 갈 수 있겠지만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어디에서 A의 여집합에도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1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느 군데나 1이 갈 수 있는 곳이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잖아. 두 가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2가 갈 수 있는 것도, 3이 갈 수 있는 것도, 4가 갈 수 있는 것도, 5가 갈 수 있는 것도 각각 전부 다 몇 가지냐면 두 가지야. 그럴 때마다 2도 두 가지, 2도 두 가지, 3도 두 가지, 4도 두 가지, 5도 두 가지가 나올 거니까 결국에는 얘는 몇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이런 상황이라면 자 이러한 A의 개수 몇 개가 된다? 2가 5번 곱해지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여기까지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좀 봅시다. A가 반드시 1과 2를 포함하고 그리고 A가 누구는 포함하지 않느냐면 3은 포함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벤 다이그램에 1, 2는 포함이 되겠고 바깥에 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바깥에 3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1과 2가 갈 수 있는 가지수는 딱 한 가지고 3도 갈 수 있는 곳이 딱 한 가지니까 나머지 누가 4와 5가 들락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느냐면 자 이게 뭐 첫 번째라고 둡시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경우 두 번째 요렇게 되면서 A가 전체 집합이 부분 집합이 되는 경우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뭐가 되겠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뭐? 4와 5가 들락이면 될 거니까 2 곱하기 2가지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이까지 돼? 이까지 돼? 자, 세 번째 봅시다. 자, 세 번째 내용은 이런 거야. 만약에 이제 B라는 집합이 있어가지고 B라는 집합이 1과 2와 3을 가지고 있대. 이렇게 1과 2와 3을 가지고 있대. 그런데 A라는 게 전체 부분 집합 U의 전체 부분 집합인데 A 교집합 B를 했을 때 공집합이 되지 않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라는 거잖아. 자, 공집합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A가 누구를 원소로 1, 2, 3의 원소를 기준으로 A가 1, 2, 3의 원소를 기준으로 뭐를 가지고 있다? 1과 2와 3을 원소로 기준으로 A가 다 가지고 있을 수도 되잖아. 맞죠? 한 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잖아. 한 개를 가지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몇 가지가 될 거냐면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두 개 가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두 개를 안 가지는 경우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결국에는 지금처럼 자 다 가져도 되고 뭐야? 한 개만 가지지 않아도 되고 두 개 가지지 않고 한 개만 가져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몇 가지냐? 1 또는 2 또는 3을 무조건 다 가지는 경우가 몇 가지가 되는데? 네 가지지. 네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어가지고 따라서 4 곱하기 7을 해도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모두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모두 가지지 않는 경우 네 가지를 빼줘도 되겠지. 32에서. 그래서 이 경우나 전체 경우의 수 2의 5승에서 누구를 4를 빼줘도 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보실 수가 있는 게 뭐냐, 조금 더 나가봅시다. 조금 더 나가볼 때 이런 거야. 원소의 총합이거든. 자, 여기 전체 부분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1, 2, 3, 4야. 자, 이 전체 집합 U에 모든 부분집합이 있을 거고, 모든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총합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게 물어봤다고 죠. 오케이? 원소의 모든, 그러니까 U의 모든 부분집합이 있을 거고 그 녀석의 원소의 총합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총합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소별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 그러니까 1이 몇 개 나오고 2가 몇 개 나오고 3이 몇 개 나오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그거는 일맥상통한 게 뭐냐, 원소별 개수랑 관련되어 있는 게 특정 원소를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랑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랑 동일하겠지. 원소를 가진 뭐랑 동일한 거란 말이냐, 부분집합의 개수랑 동일합니다. 자, 이런 얘기야. 1이라는 원소를 1을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야. 부분집합 개수가 몇 개 있겠어요? 당연히 1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랑 동일할 거니까 2의 4승까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죠? 2의 4승까지. 그러니까 2의 4승까지만큼 1이 더해진다는 얘기니까 1 곱하기 2의 4승이 되겠지. 여기까지 돼? 마찬가지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가 2의 4승까지게 되겠고, 같은 방식이니까 따라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1도 2의 4승번, 2도 3도 4도 5도 전부 다 2의 4승번 갖는다는 얘기겠지. 여기까지 돼요? 자, 원소의 합을 할 때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돼. 자, 이런 것도 좀 해봅시다. 하나만 더. 자, 1, 2를 포함하는 1,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있을 거고, 1, 2 포함하는 부분집합 1,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모든 부분집합, 모든이라고 먼저 적읍시다. 모든 부분집합의 원소의 총합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렇죠? 그럼 봐. 그러면 1, 2를 포함하는 모든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아까 전에도 얘기해, 원소의 총합인데, 원소의 총합은 뭐야? 이 원소가 몇 번 더해지느냐니까 몇 개, 그러니까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가 중요하잖아. 그러면 1을 포함하는 1 포함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 있겠어? 몇 개 있겠냐? 그러면 부분집합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집합 x라고 둔다라면 얘는 1하고 2를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그럼 1, 2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당연히 몇 개가 된다? 8개가 되겠지. 왜 8개인지 알겠죠? 왜 8개인데? 1, 2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니까 1과 2가 갈 수 있는 곳은 딱 정해져 있고, 나머지 3, 4, 5가 들락날락이면서 x를 구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의 3승까지야. 2는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도 몇 개가 되겠어? 마찬가지로 동일하겠지. 자, 그런데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 2의
상승하지가 않겠지. 왜냐하면 1, 2는 기본적으로 x가 쥐고 있는 원소고, 근데 거기다가 3이 더 추가가 돼야 되니까 3을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돼요? 2의 2승가지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의 2승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2의 2승가지가 되더라. 이해가 됐어? 이해돼요? 그래서 자, 나머지 4도 5도 마찬가지겠죠. 전부 다 동일합니다. 얘도 동일할 거니까. 그러면 1이 8번, 2도 8번. 그래서 1 더하기 2는 8번씩 더해질 거고, 3과 4와 5는 몇 번씩 더해지더라? 4번씩 더해지겠지. 오케이, 그래서 원소별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까지 돼? 자, 마지막 6번째. 자, 6번째 여기다 좀 적어봅시다. 모든 부분집합에, 자, 모든 부분집합에 최소 원소들의 종합. 모든 부분집합의 최소 원소의 종합. 그러니까 만약에 1, 2, 3이 있으면 얘가 최소 원이겠지. 2, 3, 4가 있으면 이게 최소 원소겠지. 5가 있으면 얘가 최소 원소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최소 원소들의 총합이 얼마가 되느냐, 그걸 묻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좀 가겠지. 여기다 좀 쳐봅시다. 1을 최소 원소로 가지는 거야. 1이 최소원이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가지가 되는데 1만 포함하고 있으면 되잖아. 2의 4승까지지. 오케이? 2를 최소원으로 갖는 건 몇 가지가 되는데 1은 제외해야 되고 2는 포함해야 되니까 2의 3승까지가 되겠지. 이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3을 최소원으로 갖는 거, 그럼 얘는 1, 2는 제외하고 3은 포함해야 되니까 2의 2승까지고. 어떤 게 가는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1을 최소원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더해지고 2를 최소원으로 갖는 개수만큼 더해지고 3을 최소원으로 갖는 개수만큼 더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4를 최소원으로 갖는 건 뭐 두 가지가 되겠지. 5를 최소원으로 갖는 건 한 가지밖에 없겠지. 이걸 싹 다 더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잘했어? 정리합니다. 자, 조금만 더 넘어가서 자, 우리 연산을 일단 한번 봅시다. 교집합이야.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 들어있는 게 A 교집합 B죠. 됐죠? A 교집합 B고, 그 다음 여기는 A 차 B라고 부르지. 얘는 B 차 A라고 부르지. 근데 A 차 B와 B 차 A 차 B랑 B 차 A가 있을 텐데 얘는 교집합으로 재표현하는 방식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랬어? 이것도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A 합 B라는 거는 결국에는 누가 된다는 얘기인데 A 교 B도 섞여 있어야 되고 A 차 B도 섞여 있어야 되고 B 차 A도 섞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을 싹 다 합하면 된다는 얘기고, 맞죠? 얘네를 싹 다 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전체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데, 자, 뭐 이 부분 내용은 다 알 거니까 이렇게 조금 봅시다. 연산 법칙들을 좀 볼게요. 연산 이미 했으니까 연산 법칙. 자, 연산 법칙들 중에는 연산 법칙은 몇 가지 있어? 4가지 있습니다.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까지 이렇게 있는데, 자,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동일한 연산에서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1하고 2하고 3하고 이렇게 있을 때, 자, 1하고 2하고 3하고 이렇게 있을 때 동일한 연산 내에서만 사용합니다. 얘는 동일 연산이 기반이야. 중간에 덧셈 나오다가 뺄셈 나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동일 연산에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데, 얘가 사용되었을 때, 이게 성립되었을 때 나오는 의의는 뭐냐? 자유로운 연산. 그러니까 뭐냐면
점프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뭐라고 둘 거냐면 39라고 둡시다. 제일 끝에 39라고 둘게. 그러면 점프를 해서 이렇게 먼저 연산해서 40 만들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게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의 의의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의의라고 보시면 점프가 가능한 거야. 그리고 분배 법칙 같은 경우에는 뭘 사용하는데, 분배 법칙은 얘는 다른 연산을 연결해 주는 거죠. 다른 연산을 연결해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A 곱하기 B 더하기 C야. 서로 다른 연산을 연결시켜 주는 게 분배 법칙이야. 근데 분배 법칙이 뭐를 포함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A 곱하기 B와 A 곱하기 C처럼 얘를 더해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전개라고 부르죠. 전개 과정과 여기에 해당하는 인수분해 과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인수분해 과정, 전개 과정 다 합쳐가지고 분배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런 것들을 연결해 준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드모르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런 거예요. 어떤 연산이 주어지면 그걸 적극적으로 변환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니까 자, 어떠한 연산을 할 때, 자, 이해하기 수월한, 자, 판단 수월한 연산으로 재구성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안경을 쓰지 않았대. 안경을 쓰지 않거나 여자가 아닌, 이렇게 얘기하면, 안경을 쓰지 않거나 여자가 아닌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누군지 애매모호하거든. 애매모호한데 얘를 집합의 기호로 살짝 바꿔봅시다. 안경을 쓰지 않거나 여자가 아닌인데, 얘를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좀 바꿔서 표현한다면, 안경을 쓴 여학생 빼고 다란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누가 되는지 일단 알 수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 바꾸고인데 뭐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이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 자, 예, 연산을 할 때 좀 참고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야.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교집합을 했을 때 A가 된다는 거. 자, 교집합하면 작아집니다. 작아진 게 A가 되는 거니까 요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 합집합하면 집합이 점점 커져요. 커진 게 A가 되겠고, 제일 마지막에 자, 이런 것들도 있어. 어떻게 되느냐 하면 A차 B를 하는 거야. A차 B를 했었을 때 공집합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자, 이거는 필수 요소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 오케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다. 자, 이제 뭐 저런 내용들까지 다 얘기를 했고, 얘가 누가 되는지 알죠? A 교 B여가 된다는 거.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니까. 자, 이제 저거를 조금 이어서 좀 해볼게.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자, 전체 집합이 있어요. 집합 A가 있어. 여기에 1, 2, 3, 4가 있고 집합 B가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5, 6, 7 이렇게 있다고 칠게. 됐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자, X라는 집합이 전체의 부분 집합이면서 자, 이렇게 좀 해봅시다. A 합 X랑 B 합 X가 있을 텐데, 자, 이게 이렇게 들어간대. 이거 무슨 말일까? 라는 거잖아.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얘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서로 같은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마찬가지 A 교 X야, B 교 X야. 얘가 이렇게 포함된다는 건 무슨 말이고, 바꿔서 얘는 무슨 말이고, 서로 같으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또 한 가지. A가 만약에 X랑 차집합됐고 B도 만약에 X랑 차집합했어. 그럼 얘는 무슨 말이고, 여기 있는 이 녀석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게 무슨 말이고,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게 무슨 말이고, 얘가 서로 같으면 무슨 말인지,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 감각적으로 조금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합집합하면 집합이 일단 커질 텐데, 얘가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뭐냐? 반드시 1, 2를 포함해야 되겠죠. 오케이? 얘는 1과 2를 어디? A가 포함해야 된다. A가 포함돼. X가 포함해야지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오케이? 마찬가지. 노란색 부분은 결국 뭐가 되겠어요? 노란색 부분도 마찬가지죠. B에 해당하는 거 5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은 결국 뭐가 되는데? 오른쪽으로 포함 관계도 왼쪽으로 포함 관계도 다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1하고 2하고 5를 5쪽에 다 포함해야 되겠지.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친다라면 그런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1, 2, 5는 반드시 박혀 있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가 들락일 수 있으니까 2의 4승까지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어? 이해되시죠? 총 7개의 원소가 있는 거고, 집합 X에 누가 들어와야 된다? 1하고 2하고 5가 들어와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자유롭게 들락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봅시다. 얘 개수야. 이쪽의 개수, 이쪽의 개수입니다. 자, 요거 보자. 자, 얘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얘가 이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럼 뭐 일단은 X 원소별로 좀 봅시다. 1이 들어가게 되면, X가 1이 들어가면 1이 여기서 생기는 거고 1은 여기서 안 생기잖아. 생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단 확실한 건 뭐냐? 1이 들어가면 아예 만족 안 하니까 1과 2는 반드시 어디? 제외돼야 되겠죠. A에 제외돼야 됩니다. 1, 2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3은 들어가도 성립하는 거고, 6은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밖에 있으니까 성립한다는 거죠. 오케이? 6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관없잖아요. 나머지 들락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뭐 계산하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5가 어떻게 되는데? 5가 들어가면 되겠지. A.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1과 2와 5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이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X가 A에만 들어있는 원소가 있을 거고, 얘가 B에만 들어있는 원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면은 일단은 X가 1, 2를 쥐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1, 2를 쥐고 있어야지만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일말의 여지가 있을 거니까 X가 1, 2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나머지 원소들은 1, 2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면서, 나머지 원소들은 3은 들어간다. 3이 들어간다. 들어가도 되고 나와도 되고 상관없잖아요. 맞죠? 3이나 이런 것들은 3이 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도 여기 B에만 들어있는 원소가 있으면 안 되니까 5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지 빠질 거니까. 그래야지 빠질 겁니다. 나머지는 뭐 들락일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마찬가지죠. 1과 2와 5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나머지 여기서 서로 같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거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 내가 딱 한 번만 보여줄게. 연산을 이용해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 자, A 차 X가 어디에 들어간다? B 차 X에 들어간다. 이 얘기는 누구랑 필요 충분 조건이냐면 얘랑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A 차 X가 B 차 X를 뺐었을 때 얘가 공집합이 나온다는 얘기랑 동일하겠죠. 이까지 납득가요? 이까지 납득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좀 봅시다. 이거를 연산을 이용해서 내가 이거를 보여줄 거야. 실제로 이게 들어가느냐를 봐야 되겠죠. 실제로 내가 보여줄게. 보여줄 때 어떻게 하는지 봐. 일단은 교집합, 여집합으로 다 바꿔야 돼요. 왜냐? 연산 법칙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교집합에 비교 x여 이렇게 그리고 여로 바꿔줘야 되겠지. 자, 차집합의 성질 사용한 거고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a x 교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비여합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하려면 뭔가 전개나 아니면 분배 법칙을 좀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딱 봤을 때 전 합집합과 교집합이 나와 있는 동일한 연산이 아니라 다른 연산이 있어야지만 얘가 사용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한 덩어리로 봅니다. 얘를 한 덩어리 별이라고 보면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별 교의 비여합 x로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 그러면 얘를 분배를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분배, 얘를 이렇게 분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별 교 비여의 값이랑 별 교 x의 값이랑 어떻게 된다? 얘가 합집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합집합이 된다는 얘기거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 x 보이죠? x랑 여기 별이 보일 겁니다. 별을 다시 원래대로 바꿉시다. 원래대로 바꾸게 되면 a가 있고 교집합이 있고 x 여집합이 있고 교집합이 있고 b의 여집합이 있어요. 합집합에. 그 다음 두 번째 a가 있고 교집합이 있고 x 여집합이 있고 교집합이 있고 x가 있는데 반드시 어떤 일이 발생한다?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뭐가 되는데요? 이 녀석이 공집합이 되겠지. 공집합이랑 a랑 교집합은 당연히 이쪽 전체는 누가 될 수밖에 없냐? 공집합으로 결론이 납니다. 얘가 공집합으로 결론이 나는 거고 얘를 살살살살 조금 더 바꿔볼게. 자,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니까 a 교 b의 여집합 교환 법칙. 그 다음에 교집합 x의 여집합인데 자 바로 묶기가 이제 뭔데? 결합 법칙이죠. 오케이? 그래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사용이 은연중에 된 거야. 여기에서 교환 법칙과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 사용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걸 사용하게 되면 a차 b가 나오죠. a차 b 자 교 x 연대 얘를 차 x로 변형시킬 수가 있겠지. 이 식을 다시 변형시킬 거야. 다시 변형시켰는데 그게 뭐다? 최종적으로 결론이 공집합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집합과 어떤 집합을 차집합했을 때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반드시 a 차 b가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a에 x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뭘 사용한 거예요? 또 얘를 사용한 거잖아. 이쪽에 있는 녀석을 사용한 거니까 아 A차 B는 결국 뭐가 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A차 B는 저거지 1이죠. 1이라는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거를 얘가 포함한다는 얘기니까 동일하겠지. 이렇게 증명을 해준 거야. 그래서 감각적으로 들어가도 좋으나 확신이 들려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뭐 이거는 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해요. 엄밀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 거니까 자 저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혹시나 얘가 감각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문제를 이제 좀 풀고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몇 시야? 문제랑 풀고 넘어갑시다. 뭐 되는 것도 하면 되고 그 다음 5-1번 5-2번 뭐 이런 것들 다 생략해도 되겠죠. 5-3번도 생략합니다. 생략해도 무방한 문제들은 생략하고 5-6번 봅시다. 5-6번 5-4번도 있네요. 5-4번도 있네. 5-4번도 생각해도 되겠죠. 5-4번도 뭐 그냥 뭐 하라는 얘기인데 그냥 장난이잖아. 뭐 A가 있고 B가 있고요. 뭐 벤다이그램 나타내면 끝나는 거잖아. B 차이니까 여기 2, 4, 8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A교 B가 얼마가 되는데 5르고 3 얼마가 되는데 6,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A여 교 B여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와 B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전체 집합의 바깥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 결과가 얼마가 된다? 5칙이 되겠죠.
얘가 5, 7이니까 안쪽에 누가 있는데? 1 없네요. 2, 3, 4, 5, 6, 7, 8, 9까지 다 하나 있으니까 겹쳐지는 원소가 1 하나밖에 없겠죠. 나머지는 다 파시면 되는 거고. 된다 이거 되면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뭔데? 5-5번. 5-5번에는 20 이하 20보다 작은 자연수인데 A가 있어요. 소수네. 근데 그냥 그려놓읍시다. B가 뭐가 되느냐면 3의 n에 뭐다? 여기 3n-2가 되겠네. 그 다음에 4n이네. 자, 여기 같은 경우 C가 이렇게 있을 텐데 얘는 4n 플러스 1입니다. 자, 겹쳐지는 원소들을 봅시다. 스타트하는 지점이 제일 중요한데 2가 들어가나? 얘는 1. 여기는 이 녀석은 좀 적어봐야 되겠네. 좀 적어봐야 돼. 소수니까 A는 좀 적어봐야 되네. 2, 3, 5, 7, 11, 13, 17, 19, 8개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1부터 되겠죠. 1 근데 30 증가하니까 4, 7, 10, 13, 16, 19죠. 그 다음에 C가 있습니다. C가 얘는 집어넣어주면 자연수 n이 들어가나 정수 n이 들어가나 정수 n이 들어가겠네. 정수 n이 들어가니까 1부터 되겠죠. 1, 5, 9, 13, 17, 2 됐다라는 얘기고. 오케이?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동시에 다 만족하는 게 있나? 동시에 다 만족하는 게 13, 13, 13 한 개 있네요. 맞죠? 13한 개 있고 나머지는 없네요. 맞죠? 나머지는 없습니다. 13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랑 겹쳐지는 부분을 좀 봐야 되겠지? 겹쳐지는 부분도 먼저 봐야 돼.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이 일단은 7 하나 있고 19 하나 있어요. 7 하나 있고 19 하나 있죠. 7 하나 있고 19 있습니다. 7, 19가 있어요. B랑 C가 될 건데 B랑 C는 1 하나 있네. 1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 하나에다가 나머지는 없지. 1 말고는 있나? 5, 9, 1밖에 없네. 1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겹쳐지는 부분 CA가 있어요. CA 소수니까 5, 17이네. 5, 17입니다. 그래서 5, 17이 있어. 5, 17, 5, 17이야. 남아있는 원소들 다 적어주면 되겠네요. 2, 3, 11 있겠죠. 2, 3, 11.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4, 10, 16. 4, 10, 16 있습니다. C가 같은 경우에 얘가 5, 9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1, 2, 3, 4, 5, 6은 없네. 6, 7, 8, 8, 8, 8, 8, 8, 9, 9, 9, 10, 11, 11, 11, 11, 12, 12 어디 있니? 12 없네. 13, 14, 15 있겠죠. 15 어디 있어? 15도 없네. 15, 16, 17, 18 없고 19 이렇게. 그래서 밖에 6개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됐죠? 이 다 적은 거야. 싹 다 적은 거예요. 싹 다 적었는데 이제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영역을 표시해서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4번 합시다. 4번에 A 교 B 합 C의 여가 되겠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A라는 녀석과 너무 적다 맞지? 그 다음에 B 합 C의 여집합이야. B 합 C의 여집합 그러면 요거 되겠지. 이게 1번 답이죠. 이게 4번 답이죠. 뭐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면 된다 라는 얘기라고. 다 됐고 그 다음에 5-6번 봅시다. 5-6번 좀 쉬었다 합시다. 좀 쉬었다.